안녕하세요. 경기도 연천 작은집 전문 동동마을입니다. 오늘은 차탄천 주상전리업 토지를 구매하신 팀장님이 전원주택도 짓게 되었는데 일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팀장님의 전원주택 짓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축도면 그리기 및 허가 진행. 먼저 팀장님이 원하는 주택의 모양을 3D 도면으로 그리고 공정별 예상 자재비, 인건비를 계산하여 건축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3D 도면을 건축사에 보내 준공이 가능한 구조인지 검토하여 건축 허가를 진행하고 약간의 수정 작업을 걸쳐서 건축 도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도면대로 건축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재 준비. 먼저 샌드위치 판넬의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서 더 오르기 전에 필요한 수량만큼 미리 준비했습니다. 각 파이프와 철근 값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미리 구매하여 준비했습니다. 규준틀 터파기. 규준틀 터파기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땅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서 굴삭기로 집터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밭흙은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질퍽질퍽하기 때문에 골재를 받아서 평평하게 깔았습니다. 거푸집과 원형 파이프도 되어 있습니다. 건축 도면을 보고 땅의 경계 말뚝과의 떨어진 거리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교차점을 찾은 후 교차점에 철근을 받고 계속 반복해서 모든 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연장선상에 철근을 받고 실을 띄운 다음 터파기할 위치를 스프레이로 표시했습니다. 실을 걷어낸 다음 미니 굴삭기를 이용하여 터파기를 진행했습니다. 터파기는 레벨기를 이용하여 일정한 높이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터파기를 완료했습니다. 거푸집 단열재 수도 배관. 풀어놓은 실을 다시 띄우고 거푸집을 설치했습니다. 기초 단열재도 준비했습니다. 거푸집은 원형 파이프를 철사로 엮어서 튼튼하게 고정했습니다. 튼튼 그 자체입니다. 건축주이신 팀장님이 미니 굴삭기를 연습하며 거푸집 하단부를 보강하셨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물이 바닥으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바닥에 비닐을 깔았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기 위해 단열재를 빈틈없이 깔았습니다. 이렇게 기초 단열재를 다 깔았습니다. 이제 난방비가 크게 절약되겠네요. 단열재가 없는 부분은 테라스가 만들어질 부분입니다. 이번엔 사장님이 미니 굴삭기를 운전하여 거푸집 하단 보강 작업을 했습니다. 다용도실, 욕실, 주방 싱크대의 수도 배관을 연결했습니다. 철근 백은 기초 콘크리트, 이형 철근을 길이에 맞게 자른 다음 벽돌을 받쳐서 공간을 띄워 바둑판 모양으로 철근 배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사로 튼튼하게 엮었습니다. 원목으로 거푸집 상단을 보강하고 펌프카가 와서 펌프 모드로 변신했습니다. 레미콘을 불러서 펌프카에 레미콘을 주입했습니다. 펌프카는 원격으로 조종이 가능합니다. 구석구석 빈틈없이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했습니다. 그리고 평탄화 작업을 했습니다. 테라스가 있는 부분은 콘크리트를 약간 낮게 타설했습니다. 욕실이 있는 부분도 기초 콘크리트를 낮게 타설했습니다. 기초 콘크리트가 굉장히 잘 타설됐네요. 3 days later. 3일 후 현장에 가보니 비가 내렸습니다.
겉표면이 균열 하나 없이 깔끔하네요. One week later, 8일 뒤 팀장님 가족분도 오셔서 거푸집 해체를 하였습니다. 2 days later, 이틀 뒤 가보니 거푸집 해체가 깔끔하게 완료돼 있었습니다. 욕실 공간도 잘 나왔네요. 이렇게 기초 콘크리트가 완료됐습니다. 경량 철골 시공, 의자 베이스. 먼저 기초 위에 도면에 맞게 건축선을 그린 다음 각 파이프가 세워질 위치에 맞춰서 베이스판을 앙카볼트로 고정했습니다. 작업하기 좋은 위치에 각 파이프를 옮겨 놓고 높은 곳에서의 작업을 위해 이동식, 조립식 비계 구성품을 준비했습니다. 각 파이프를 길이에 맞게 자른 다음 수직을 맞춰 베이스판에 용접했습니다. 다락골조와 지붕골조를 용접하여 만들고 의자 베이스를 설치했습니다. 벽 판넬, 지붕 판넬. 벽 판넬은 225T 난연 판넬을 사용하였습니다. 창문이 있는 곳은 잘라서 시공했습니다. 바깥과 안이 연결되는 부위는 열교 현상이 생기지 않게 철판을 잘라서 시공했습니다. 의자 베이스와 벽 판넬이 만나는 사이 틈이나 판넬과 판넬이 겹쳐지는 틈은 우레탄 폼을 쏴서 꼼꼼하게 메꿨습니다. 기둥과 벽 판넬이 만나는 사이의 틈도 우레탄 폼을 쏴서 꼼꼼하게 메꿨습니다. 이렇게 벽 판넬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스티로폼이 드러난 부분은 추후에 엘바를 이용하여 깔끔하게 마감했습니다. 지붕 판넬은 260T 난연 판넬을 사용하여 시공했습니다. 칸막이는 100T 판넬을 사용했습니다. 유발을 이용하여 틀을 만들고 문의 위치에 맞춰 판넬을 잘랐습니다. 이렇게 칸막이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방통 작업. 먼저 바닥 크기에 맞춰서 단열재를 재단한 다음 바닥에 빈틈 없이 꼼꼼하게 깔았습니다. 그리고 단열재 위에 와이어 메쉬를 빈틈 없이 꼼꼼하게 깔았습니다. 그리고 철사를 이용하여 보일러 배관을 일정한 간격으로 돌리면서 와이어 메쉬에 결속시켰습니다. 보일러 배관이 굉장히 잘 시공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차광막을 씌웠습니다. 욕실에도 차광막을 씌우고 계단 및 공간과 창고에도 차광막을 씌웠습니다. the next morning, 다음날 오전에 방통차와 레미콘 차가 왔습니다. 바닥 레미콘 타설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일정한 높이로 레미콘을 타설하셨습니다. 먼저 가장자리에 레미콘을 타설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채우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 분은 뒤에서 호스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재로 물결을 치면서 1차 표면 평탄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현관 부분은 각재를 이용하여 레미콘이 넘치지 않게 미리 막아놨습니다. 지금도 많이 평평하지만 더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방통용 신발과 기고대를 이용하여 약 4, 5차례에 나눠 평탄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한 번만 하면 이렇게 표면이 덜 균일합니다. 욕실은 3호레를 깔고 타일을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높이를 낮게 레미콘을 시공했습니다. 창고 공간은 표면 평탄화가 완료됐습니다. 지붕 공사. 팀장님의 집은 일반적인 주택의 지붕 모양과 다르게 처마가 없고 벽체에 지붕이 감춰진 모양입니다. 지붕 위에 방수 시트를 깔고 지붕 위 벽 판넬에 후레싱을 시공했습니다. 벽 판넬 모서리에 드러났던 스티로폼도 엘바를 이용하여 깔끔하게 막았습니다. 지붕과 벽체 틈으로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방수 작업을 꼼꼼하게 한 뒤 아스팔트 싱글을 시공했습니다. 한지각 전기공사 합판 시공. 먼저 한지각 각재를 이용하여 상을 만들었습니다. 한지각은 타카를 이용하여 판넬에 고정했습니다. 싱크대 밑부분의 틀도 만들었네요. 이렇게 벽체 부분에 한지각 각재상을 모두 만들고 천장에도 한지각 각재로 상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한지각 각재 상 작업이 완료된 다음 전기의 달인 전달 황 선생님께서 전기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전기공사를 마치고 합판을 시공했습니다. 이렇게 합판을 작업해주면 추후에 벽에 피스를 고정할 때 좋습니다. 다락 천장에도 합판을 시공하고 보일러실에도 합판을 시공해 나갔습니다. 전기 스위치 콘센트 부분은 합판을 따내고 시공했습니다. 샤시 시공. 먼저 창틀의 크기에 맞춰서 픽스 창과 이중 창을 준비했습니다. 샌드위치 판넬 유바도 준비했습니다. 창틀을 시공하기 전에 벽체 판넬에 판넬 유바를 시공했습니다. 샤시트를 시공하고 우레탄 폼을 싸서 창틀과 판넬 사이의 틈을 꼼꼼하게 막았습니다. 이제 틈 사이로 외풍이 들어올 걱정 없겠네요. 픽스 창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했습니다. 이렇게 샤시 시공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통해 완료된 모습 감상하시겠습니다. 세라믹 사이딩 처마 빗물 바지. 먼저 필요한 수량을 계산하여 세라믹 사이딩과 부속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기초선 위에 수평을 정확하게 맞춰서 스타터를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터 위에 세라믹 사이딩을 끼우고 고정 클립을 꽂아서 피스로 박았습니다. 모서리 부분은 코너석을 끼워야 하기 때문에 거리를 계산하여 아이 조이너를 수직으로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는 깔끔한 마감을 위해 코너석을 시공했습니다. 공사 중간에 점심시간이 돼서 한식 뷔페에서 배달 온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Tomorrow. 중간 부분엔 브라운 컬러의 세라믹 사이딩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세라믹 사이딩의 절단면이 노출되지 않게 창틀 마감 J-찬넬을 시공하여 깔끔하게 마감했습니다. 세라믹 사이딩 시공 후 처마 물바지를 시공했습니다. 물바지 틈으로 물이 새지 않게 실리콘으로 메꿨습니다. 그러면 시공 완료된 세라믹 사이딩과 처마 물바지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감상하시겠습니다. 세라믹 사이딩은 서머 사이딩보다 약 2배 정도 비싸지만 비싼 만큼 확실히 더 고급스럽습니다. 석고보드 시공. 먼저 필요한 수량을 계산하여 석고보드와 방수 석고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석고보드를 재단하여 목공용 풀을 바르고 타카를 이용하여 벽과 천장에 시공했습니다. 싱크대가 들어설 자리에는 방수 석고보드를 시공하고 욕실에도 방수 석고보드를 시공했습니다. 왼쪽 계단 공간과 오른쪽 창고 공간에는 석고보드를 시공했습니다. 다락 공간에도 석고보드를 시공했습니다. 거실 천장에도 석고보드를 시공했습니다. 전기 스위치가 있는 부분은 석고보드를 따서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석고보드 사이사이의 틈을 꼼꼼하게 메꿨습니다. 현관과 현관 옆에 있는 창구와 계단 공간과 계단 옆에 있는 창구와 다락에도 석고보드 사이사이의 틈을 꼼꼼하게 메꿨습니다. 그러면 시공 완료된 석고보드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감상하시겠습니다. 전등 타공. 천장에는 매립형 다운라이트를 시공하기 위하여 전등 자리를 타공했습니다. 우와열을 미리 잘 맞춰 선을 그어놔서 일정한 간격으로 타공이 잘 됐네요. 다락 계단, 다락 난간. 먼저 계단 경사를 잘 계산하여 집성목 계단재를 벽 좌우에 시공하고 합판과 몰바우 계단재를 이용하여 다락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완성은 덜 되어서 추후에 완성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파이프를 이용하여 다락 난간을 만들고 검정색으로 칠했습니다. 이제 다락에서 떨어질 걱정 없겠네요. 현관문 창틀 몰딩. 1190/2100 사이즈의 현관문을 시공했습니다. 전자도어록도 설치했네요. 이중창은 폭이 넓어서 외벽 두께랑 비슷하지만 픽스창은 폭이 좁아서 외벽 두께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남는 공간에 창틀 몰딩을 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성목을 일정한 크기로 재단하여 몰딩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시공 완료된 모습 영상을 통해 감상하시겠습니다. 문틀 시공. 문틀은 깔끔한 마감을 위해 칸막이벽 두께에 맞춰서 폭 200mm를 사용하였으며 좌우 상하의 레벨과 수직 수평을 맞추어 ABS 도어의 문틀을 시공했습니다. 요즘은 문턱이 없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창고와 욕실 부분은 바닥 문틀을 시공하지 않았습니다. 문틀 시공 후 틈새는 우레탄 폼을 싸서 꼼꼼하게 메꿨습니다. 타일 시공 욕실 방수. 주방 싱크대가 놓일 부분에 북유럽 스타일의 심플한 벽 타일을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타일 매질을 작업했습니다. 욕실 바닥에는 몰탈 방수를 하고 600mm 곱하기 600mm 규격의 회색 벽 타일을 시공했습니다. 타일과 타일 사이 틈에는 평탄 클립을 꽂아서 타일의 수평과 수직, 줄눈 간격을 맞췄습니다. 세면대가 시공될 부분은 300mm 곱하기 600mm 규격의 라인 입체 벽 타일을 시공하여 포인트를 줬습니다. 3 days later. 며칠 뒤 타일 접착제가 굳어서 평탄 클립을 제거했습니다. 바닥엔 고마스 방수를 했네요.
계단 및 다용도실 바닥에도 타일을 시공했습니다. 현관문 틀 바닥은 몰타를 이용하여 보강한 뒤 현관 바닥 타일을 시공했습니다. 도배, 계단 페인트 칠. 먼저 퍼티와 초배지를 이용하여 석고보드 틈새를 균일하게 만들고 천장부터 도배를 했습니다. 다락 계단의 합판 부분은 원래 갈색이지만 도배지의 색상과 비슷한 흰색 페인트를 칠하여 깔끔해졌습니다. 그러면 완료된 도배와 계단 페인트 칠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감상하시겠습니다. 중문. 현관 중문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 먼지, 소음을 차단해주고 실내에 따뜻하고 시원한 공기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해 냉난방비를 절약해주고 현관문을 열 때 실내가 바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 사생활을 보호해줍니다. 팀장님의 집에는 불투명한 유리로 된 사면동 중문을 시공했습니다. 조명 인테리어. 주방과 거실 천장에는 약 30개 정도의 LED 다운라이트와 식탁 조명, 싱크대 조명, 거실 벽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복도 픽스 창 위에는 벽 조명을 설치하였으며 다락 천장에는 LED 다운라이트를 설치했습니다. 벽과 천장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엔 몰딩을 하여 깔끔하게 마감했습니다. 집안 전체가 흰색이어서 마치 갤러리 같네요. 데코 타일. 먼저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바닥 전체에 타일 접착제를 넓게 펴 바른 다음 데코 타일을 시공했습니다. 데코 타일은 LG 하우스의 오셔너 스노우 색상을 사용하였으며 규격은 3T 곱하기 600mm 곱하기 600mm입니다. 그러면 시공 완료된 데코 타일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 감상하시겠습니다. 위생도기 시공. 영업팀장님의 집 욕실에는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서 욕조틀을 만들었습니다. 세면대 부분은 벽이 튀어나오게 벽돌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방수제를 빈틈없이 꼼꼼하게 도포한 다음 그 위에 타일을 시공하고 바닥 타일을 시공했습니다. 욕조 내부 모습입니다. 여기에 뜨끈한 물을 받고 반신욕하면 피로가 싹 풀리겠네요. 변기와 세면대, 수건거리와 휴지거리, 수건장과 코너 선반, 거울과 샤워기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주택 내부 모습을 영상을 통해 감상하시겠습니다.
정화조 부동급수전. 먼저 정화조 묻을 땅을 파고 받침대를 만든 다음 입출 방향을 맞춰 정화조를 안착시켰습니다. 오수바지 트랩과 오수바지 맨홀 그리고 PVC 관을 준비했습니다. 비가 와서 정화조에 물이 고였는데 건축 이 팀장님이 키우는 야홍이가 와서 그 물을 핥고 있었습니다. 주택에서 나오는 오수배관을 정화조에 연결하고 정화조에서 걸러나온 물은 PVC 관을 이용하여 오수바지 트랩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수 배관도 오수바지 트랩에 연결했습니다. 이제 정화조에서 나오는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올 걱정 없습니다. 오수바지 트랩에 들어온 오수가 잘 빠져나갈 수 있게 땅을 파고 도로에 묻혀있는 오수배관을 찾아서 연결했습니다. 상수도관을 연결하여 부동급수전도 설치했습니다. 이 집에는 부동급수전을 총 2개 설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가가 2개이기 때문입니다. 배관 작업을 완료하고 팠던 땅을 되메우기 했습니다. 정화조 가스 배출관은 방향을 틀어서 집 벽에 가깝게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틀을 짠 다음 정화조 뚜껑 높이에 맞춰서 레미콘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정화조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싱크대. 싱크대는 팀장님이 직접 고르시고 제작하셨습니다. 아일랜드 스타일로 싱크대 개수대가 벽이 아니라 거실 쪽 방향에 형성되어 있었으며 벽 쪽에는 인덕션과 그 아래 세탁기를 설치했네요. 인덕션 후드와 냉장고까지 정말 깔끔하게 떨어지는 인테리어입니다. 이렇게 싱크대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마당 배수로 공사. 먼저 마당 위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레벨기를 이용하여 마당 곳곳의 높이를 확인했습니다. 차탄천 방향으로 빗물이 잘 흘러나갈 수 있도록 기울기를 주며 굴삭기로 땅을 판 다음 콘크리트 집수정과 유형 측구 수로관을 묻었습니다. 유형 측구 수로관은 사람이 들어서 옮기기엔 너무 무겁기 때문에 수로관 집게를 이용하여 들어서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수로관 집게도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수로관 집게 2개를 대각선 방향으로 측구에 집은 다음 집게에 달린 끈을 06W 굴삭기 고리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굴삭기로 측구를 들어 올렸습니다. 회전하는 측구에 맞으면 많이 아프기 때문에 회전 반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회전이 멈추고 건축 이 팀장님의 형이 측구 끝을 잡았는데 굴삭기가 뒤로 이동하기 위해 잠시 측구를 내려놨습니다. 뒤로 이동 후 다시 측구를 들어 올리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축 이 팀장님도 반대편 끝을 잡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홈에 맞춰서 일직선이 되게 측구를 끼워 넣었습니다. 측구를 끼워 넣은 다음 수평자를 이용하여 기울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과 삽을 이용하여 흙으로 측구를 묻었습니다. 도로에서 마당으로 들어오는 입구에는 차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그레이팅을 설치할 수 있는 측구 수로관을 묻었습니다. 이렇게 측구 수로관, 콘크리트 집수정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앞마당에 물 고일 걱정 없겠네요. 뒷마당에는 PE 집수정을 묻고 PVC 관을 연결했습니다. 이제 뒷마당에도 빗물이 고일 걱정 없습니다. 가스 배관 시공 보일러. LP가스 공급 업체에서 LPG를 공급하기 위해 가스 배관과 계량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LPG통을 2개 연결했습니다. 이제 가스를 쓰면 계량기 수치가 올라가는데 매달 올라간 수치만큼의 요금이 청구됩니다. 화재 예방과 건축 준공을 위해 3.3kg ABC 소화기를 구매하여 신발장에 갖다 놨었는데 팀장님이 소화기가 있다고 해서 다시 사무실로 가져왔습니다. 계단 및 창고 공간엔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인 콘덴싱 가스 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외벽에 구멍을 뚫고 보일러 연통을 시공했습니다.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 걱정 없습니다. 외벽 등
주택 외벽에는 외벽 등을 설치하기 위해 전선을 곳곳에 뽑아놨었는데 전기의 달인 전달 황 선생님께서 외벽 등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디자인이 정말 미니멀하고 깔끔하네요. 이젠 외벽 등이 있어서 깜깜한 밤에도 주택 외벽이 환하게 빛날 것 같습니다. 마당 정리, 울타리, 전망 데크. 먼저 건축주이신 영업팀장님이 미니 굴삭기를 조종하여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마당을 정리할 때는 땅에 기울기를 잘 줘야 비가 와도 고이는 곳 없이 빗물이 잘 흘러나갑니다. 저희 집은 장마 때 물이 고여 그 부분에 잔디가 썩어서 잔디를 걷어내고 수로관 작업을 했습니다. 전망 데크와 울타리에 사용할 각파이프를 준비했습니다. 100 곱하기 100mm 각파이프를 수직을 맞춰 세우고 45 곱하기 75mm 각파이프를 위아래로 두 줄 수평을 맞춰서 가로로 용접했습니다. 그리고 75 곱하기 45mm 각파이프 사이에 20 곱하기 40mm 각파이프를 수직을 맞춰서 200mm 간격으로 용접하여 살대를 만들었습니다. 전망 데크 쪽 울타리는 방부목 데크를 시공하고 사람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보강토 블럭 위에 베이스판을 앙카볼트로 튼튼하게 박고 100 곱하기 100mm 각파이프를 튼튼하게 용접하였습니다. 전망 데크 뼈대는 100 곱하기 100mm 각파이프를 튼튼하게 용접하여 만들었습니다. 옆마당과 뒷마당에도 울타리를 시공해 나갔습니다. 대문이 있는 곳은 차가 편하게 드나들 수 있게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고 슬라이딩 방식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대문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많은 각파이프들을 건축 이 팀장님의 아버지이신 현장 소장님이 직접 용접하셨습니다. 제가 용접을 하면 용접봉이 철에 달라붙고 다 타버려서 못쓰게 되는데 어쩜 저렇게 1도 안 달라붙고 일정하게 용접을 하는지 내공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이제 집이 거의 다 지어졌기 때문에 폐기물을 처리하고 창고도 옮겨야 합니다. 창고를 옮기려면 지게차를 불러야 하고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철골조를 모두 용접하고 방부목 데크를 이용하여 전망 데크를 만들었습니다. 널브러져 있는 나무들은 한데 모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전망 데크 아래로 차탄천 주상절리가 아주 잘 보이는데 절경이 따로 없습니다. 만들어진 대문은 임시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기둥이 흔들리지 않게 시멘트를 이용하여 튼튼하게 고정했습니다. 사진에 찍힌 석양이 너무 아름답네요. 굴삭기의 달인 굴달 박 선생님이 06W 굴삭기를 이용하여 마당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축주이신 영업팀장님이 삽질을 했습니다. 옆마당이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앞마당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슬라이딩 대문을 설치하고 대문 옆 쪽문을 만들었습니다. 팀장님의 집 전망 데크는 완성했는데 옆당도 전망 데크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철골조를 만들고 전망 데크를 만들었습니다. 건축 이 팀장님의 형이 방부목 데크를 적당한 길이로 절단한 다음 시공하는 곳으로 들고 가서 바닥에 갖다 놓으면 타카를 이용하여 방부목 데크를 시공하고 튀어나온 부분은 잘라버렸습니다. 방부목 데크를 시공 완료하고 사장님의 여동생이신 건축 1팀장님이 방부목 데크에 오일 스테인을 붓으로 칠했습니다. 기둥에 부은 시멘트가 잘 굳을 때까지 기둥이 기울어지지 않게 나무를 이용하여 받쳤습니다. 울타리를 도색하기 전에 안 입는 체크 무늬 와이셔츠로 물기와 이물질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에어스프레이건을 컴프레셔에 연결하여 공기압을 이용해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붓으로 칠하면 페인트 칠이 균일하지 못하고 붓의 질감이 느껴지거나 페인트 떡이 생기는데 이렇게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칠하면 균일하고 깔끔하게 칠해집니다. 도로 쪽 울타리 페인트 칠이 완료됐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고급스럽네요. 이건 팀장님이 개별적으로 구매하신 태양광 펜스 등입니다. 펜스 기둥에 딱 맞네요. 전망데크 울타리도 페인트 칠 완료됐습니다. 건축을 위해 건물 뒤에 놨던 창고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시공 완료된 울타리와 전망데크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감상하시겠습니다. 겨울엔 잔디가 없어서 아직 잔디를 못 심고 수돛가 작업을 하지 못했는데 날씨가 풀리면 수돛가를 만들고 마사토를 깔고 잔디를 심을 것 같습니다. 건축에 들어간 총 비용은 개발 행위 허가비, 건축 허가비, 현장 관리인, 수도 계량기 설치, 전기 계량기 설치, 잔디, 수돛가, 전망데크, 울타리, 폐기물 처리비를 모두 포함하여 8,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 가격엔 힘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5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실리콘이 지금은 5, 6천 원에 살 수 있고 12,000원에 살 수 있었던 PVC관은 2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경기도 연천 작은집 전문 동동마을이었습니다.